오후장에서 시원한 반격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눈에 톡톡 튀는 종목들 있는지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보내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사실 관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타격이 덜할 거다. 관세 무풍지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완전체 컴백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관세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운 섹터 쪽에 수급이 좀 더 쏠릴 수 있는 현상들은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들이 있지만 그중에 엔터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 IP인 JOB 2월 말에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위버스에 대한 수익화 기대감도 같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블랙핑크의 귀환이라든지 이런 슈퍼 IP들의 귀환이 올해 2025년에 좀 시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엔터주들은 이제 신인 그룹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갔던 구간이라고 한다면 2025년에는 좀 회수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그런 수익성적인 측면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M의 또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24일에 걸그룹 데뷔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신인 IP가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또 기대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3월 달에는 양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한일령 해제에 대해서 물론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3월 달까지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러 엔터주들 중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에 대한 수익 기대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BTS 완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좀 6월 달까지는 계속 상반기에 계속 기대감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어서 하이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료기기 업체인 비올입니다. 4분기에도 호실적을 냈고요.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인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밀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하락을 좀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지 상승 전환까지 성공을 하더라고요. 빠질 때마다 담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 좀 해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불을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켜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62%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시현해내고 있고요. 마이크로니드를 앞세운 독점적인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새롭게 이제 나갔던 신흥국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북미 쪽, 유럽 쪽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고루고루 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기술력을 앞세워서 더욱더 많은 글로벌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자리를 공공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외 합의금을 또 102억 정도 수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용의료기기 쪽은 물론 관세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돼서 그걸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으로 증명해냈다라는 그 관점으로 비올은 약간의 호흡을 가지고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잘 받쳐주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폭격 속에서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불거지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테마성 이슈인 것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요. 그리고 장중에 윗골이 상당히 길게 달았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도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와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중국의 관세가 10% 정도가
예전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속에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이번에 2기 때도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식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만큼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짧게 보시거나 수급에 의존해서 진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많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쉽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주요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좀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관세 관련돼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에 히토류 전쟁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 이슈는 언제든지 많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중 크게 실을 만한 종목군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짧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주의할 점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종목 중에서 오늘 대표님의 탑픽은요? 네, 오늘 저의 탑픽은 하이브인데요. 일단 관세 무풍지대인 네. 부분과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여전히 시장을 피로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엔터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 시장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세에서도 추세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확대되는 구간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부근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훼손하지 않는 가격대인 2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인 26만 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안전한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하이브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 주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S 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로봇 섹터에서도 AI 산업용 로봇 솔루션 기업인 시메스입니다. 벌써 14% 가까운 상승률 최고가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세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 지금 여러 종목들을 로봇 안에서 좀 많이 잡아드렸는데 그중에 시메스는 비교적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가운데 오전장에 시원한 시세를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대거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메스는 여전히 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고요. 근데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 비중 남기시고 70%는 수익 확보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메스까지 저희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지스탈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